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난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정비사업에서 정말 크나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무엇이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항상 많이 쓰던 표예요. 보시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건축만 있고 재개발은 없고,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로부터 라고 써놨었죠. 근데 거주요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나요? 재건축은 있고 재개발은 없다 라고 해놨지만 위에 제가 당구장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재건축 거주요건 같은 경우는 도정법이 개정되게 되면 최초 조합 설립인가 조합은 분양신청 전까지 2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 시 청산당한다 라고 해놓으면서 그 도정법 개정 옆에 괄호 찍어서 현재 국회 미통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국회가 미통과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언제 발표가 됐었냐면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 때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때 발표하면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나타났는데 원래 국회의 목표는 언제였었냐? 2020년도 12월 달에 도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개정이 안 됐었고요. 3월 달에 개정한다 했는데 3월 달에도 개정을 못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도 개정에 실패했었죠. 그러고서 흐지부지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재건축 실거주 요건 이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러합니다. 야당의 반대와 재건축 실거주를 위해서 집주인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러면 세입자들이 내쫓겨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백지화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폐지된 거는 정말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경축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얼마나 어마무시했었냐라면 2년 실거주를 안 했다라고 하면 입주권을 안 준다라고 하잖아요. 현금 청산시켜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집주인들이 직접 살기보다는 세입자들이 더 많이 살고 있죠. 지금 집주인이 살고 있는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 70%는 세입자다.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동의율이 안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년 실거주 요건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재건축 사용 선고다. 재건축하지 말라라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빨리 조합 설립인가 하자. 라고 하면서 지금 동부이천동이니 압구정이니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조합 설립인가 하면서 달려갔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정작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백지화가 되다 보니까 뭐지? 그러면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난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입된다라고 하면 전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대목 규제가 빠졌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벌써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와, 이거는 호재다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고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묻지마식 투자는 항상 안 되죠. 이렇게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긴 했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게 있으니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우리 안전진단 요건들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오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컸었던 게 2차 안전진단입니다. 우리 정밀안전진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1차 안전진단에서 A, B, C등급 받으면 재건축 불허죠. D등급은 조건부고요. 2등급은 재건축 즉시 시행입니다. 그런데 2등급은 거의 안 뜨죠. 그래서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지만 2차 안전진단 가가지고 죄다 떨어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도정법에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13조를 보게 되면 2차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2차 안전진단만 갔다 하면 줄줄이 떨어지는 거죠. 이 안전진단의 벽을 넘어야지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기회 되면 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진단이 언제 통과될지 약간 미지수다 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통과돼서 75% 동의율도 모으고 좋았을 인가까지 했어요. 그래도 좋았을 인가로부터 사업시 인가까지 2년은 걸리고요. 사업시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2년은 걸리고요.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준공까지 2주 철거하는데 한 1년 반, 그러고서 착공하고서 준공까지 30개월, 36개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8년, 9년 걸리는 거거든요. 2년 만에? 말도 안 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 인가 받는 데만 4년이 걸렸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구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단기 넘어가는데 몇 년씩 걸리는 데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완공까지 빠르면 8년, 좀 늦어진다면 10년 이상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재건축을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면 일단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기다린다라는 생각은 하시고서 투자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금방 됩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다림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고서 들어가는가? 나 환갑잔치 할 때 입주해도 괜찮아, 칠순잔치 할 때 입주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고, 그건 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기보다는 자녀 앞으로 사주자 라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또 대목 규제가 하나가 더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하죠. 그러고서 이제 분담금이 얼마가 떨어질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 많고, 약간 조금 쉬어가자라고 하는 단지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이제 초기다라고 하면 일단 단계를 밟아 나가자, 그 사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조합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인지하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 폐지는 정말 대단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이 해당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대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요. 재건축 노후 연한을 충족한 단지들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뜨려고 했었을 때 재건축 단지들은 또 계속 항상 주목받는 상품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항상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거면 정확하게 장단점을 인지하고, 그리고 어떤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하고서 투자하자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